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4회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독서의 오해와 진실로서 계속 연결해서 재미없고 어려운 책도 꾸준히 읽다 보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교육의 핵심이죠. 지난주에 교육한 건 독서 능력은 나이가 들면 자연히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답은 독서는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만 향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인 책을 선택하는 경험을 통해서 책을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책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노력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책을 소화하는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때 독서 능력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이 나이와는 관계가 없진 않겠죠. 나이에 따라서 배경지식이 올라가면 분명히 독서 능력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독서 능력이라는 것은 책을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인지 능력, 그리고 책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고 능력, 이 세 가지가 골고루 향상되어야지만 독서 능력이 향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재미없고 어려운 책도 꾸준히 읽다 보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아마 유명한 독서법 관련된 책이나 많은 독서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많은 독서가들이 이야기하는 독서법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꾸준한 독서를 하다 보면 독서 노하우가 차츰차츰 쌓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면서 독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맞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을 사실은 잘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음식을 사거나 뭔가 물건을 사면은 주의사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의사항은 글자 작게 가지고 작성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독서 방법의 가장 큰 부작용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재미없고 이해도 안 되는 책을 계속 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짜증이 나시겠죠? 예?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시켰으면 뭔가 머리를 막 흔들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책을 던지고 싶은 생각도 들 거예요. 그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한 친구의 그룹과 그리고 낯선 친구들이 있는 그룹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서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어떤 그룹에 있을 때 더 재밌고 행복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고민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낯선 친구들한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친한 친구들은요, 말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없고 어려운 책을 꾸준히 읽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낯선 책이기 때문에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다, 또는 이 책을 읽고 레포트를 작성하라,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렇게 해서 뭔가 불이익이 있지 않으면 쉽게 읽기가 쉽지 않죠. 또 물론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력도 있겠지만, 목적의식이 없더라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또 어떤 자기 스타일 자체가 인내력이 깊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방법은 보통 사람들이 적용하기에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독서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독서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방법으로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한 방법이 제일 좋은 겁니다. 실패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제가 판단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10명 중에 한 9명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한 명은 성공을 해요. 그럼 9명은, 내 머리가 부족하구나, 내 인내력이 부족하구나,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은요, 와, 정말 최고의 독서법이다. 내가 그 독서법을 써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지. 여러분들도 이런 독서법을 써보세요. 분명히 탁월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독서법이 절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독서 방법으로 성공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면 어떨까요? 재미없고 어려운 책도라는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쉽고 재미난 책을 읽는 거죠. 네. 쉽고 재미난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독서 노하우를 습득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재미없고 어려운 책도 읽으면서 꾸준히 읽으라 했는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을 가지고 독서 어떤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쉬운 책을 읽으면서 독서 노하우를 습득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독서 노하우가 이제 터득이 되면은 목적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꾸준한 독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를 드리면은 막연하게 이제 그 방법을 모르고 계속 읽으면서 독서 노하우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언을 해주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린 거는 이런 독서 기술에 관련된 어떤 공부를 조금 하시고 그리고 쉬운 책과 재미있고 쉬운 책으로서 그 독서 기술, 배운 기술을 배웠다고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웠던 독서 기술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체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독서를 하는 것보다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쉽고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책의 어떤 독서의 노하우를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책을 읽는다면 훨씬 더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죠. 재미없고 어려운 책도 꾸준히 읽다 보면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뭐다? 재미없고 어려운 책을 꾸준히 읽고 그 유익을 얻는 사람들보다 책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쉽고 재미난 책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꾸준히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쉽고 재밌는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독서라는 독서의 노하우를 체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셔서 꾸준히 읽으시면 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추천 도서 및 베스트셀러는 꼭 읽어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